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구촌 나눔운동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하재웅이라고 하고요. 저희 닉네임 같은 거를 온라인에서 쓸 때는 이제 얼음나라 왕자라는 걸 썼는데 동의 안 해주시는 그 댓글 네티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썼던 이유는 그 몽골에서 활동할 때 추운 나라에 대한 추억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런 닉네임을 썼던 부분이 있고요. 본캐를 NGO 활동가로 가면서 약간 그 유니크하면서도 NGO 같지 않은 다양성 이런 게 부캐를 갖고 있습니다. 네. 공학, 인문학, 사회과학으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좀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고 활동도 좀 다양하다 보니까 약간 좀 개성 있는 인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첫 계기는 제가 해외나 국제에서 뭔가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배우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았고 미션 아니면 비전 이런 부분들과 연결돼서 고민했을 때 어디 가도 어떻게 배우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 봉사 활동을 시작했고 좀 중장기 봉사를 이제 NGO하고 국제기구, 정보기구까지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이력에 있어서 해외 봉사 활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력이 되어버렸고 해외 봉사를 기반으로 해서 국제개발 협력이라고 하는 업무에 다양하게 연결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NGO 전문가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요즘은 어느 곳에 있던 간에 분야별 전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업이 다양한 것처럼 NGO도 다양하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제 활동을 하는 NGO들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쪽 업계 자체가 고학력을 요구하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그러면 정말 필수적인 요소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학력보다는 실무 역량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됩니다. 긴 프로젝트는 3년 혹은 5년짜리 장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짧게는 한 6개월짜리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만들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요. 프로젝트를 처음 기획부터 마지막 평가 모니터링까지 하는 이런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프로젝트 매니저 관련된 업무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분들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활동한 걸 보고 그러면 기자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도 있었고 실제로 예전에는 EBS나 여러 가지 방송국에서도 해외 특파원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 속이나 특이한 경우에는 시민 특파원 같은 그런 제도들이 있었을 때는 그런 식의 자격으로 현장에서 리포팅하고 또 현장 상황을 전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제 명함이게 나와서 하나 명함을 소개드리면 일단 드리긴 할 텐데 네, 이거 최근에 제가 작년 10월 달에 페루 출장 갔을 때 만든 명함이거든요. 그 당시에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 히트 칠 때였고 이 기회에 좀 느낌을 살려서 그 명함인데 스마트 시티와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페루의 국가 스마트 시티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저도 관여하고 있어서 출장을 가면서 현지인들과 좀 더 밀도 있게 소통하고 싶어서 어떤 걸 4개로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사실은 이렇게 명함을 만들기도 하고 진짜 그 현지인들한테 딱 건네면 정말 이렇게 박장대소하면서 너무 반가워하고 되게 즐겁게 현지인들과 소통했던 기억을 선물해준 이런 명함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네. 지금 명함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도 있어서 겸임교수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NGO로 활동하는 것도 있고 또 학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관련된 학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스타트업 관련해서도 제가 하는 게 있어서 스타트업 이사로 제가 움직이는 것도 있고 원래 계획이 없던 저는 자격증을 취득하긴 했고요. 근데 그게 꼭 필요하다 생각하진 않아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유의미한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기관들, NGO들 같은 경우는 국내 복지 사업을 연결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사실 해외 사업과 국내 사업을 굉장히 유동적으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가끔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듣긴 했습니다. 전 몽골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했었는데
당연히 영어 시험을 보곤 했고 영어 인터뷰도 했지만 영어에 대한 능력이 있어서 파견되거나 활동했던 경우는 없었고요. 그리고 몽골 활동을 7개월 했었는데 제가 놀랬던 거는 출국하기 전만 해도 몽골을 전혀 못했었는데 한 열심히 나름 공부하니까 한 4개월 정도 지나니까 현장에서 처음 만나는 그 택시 기사분이랑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장성이라는 게 이런 강점이 있구나. 현재는 어떤 사업을 맡아서 진행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지구촌 나눔운동에서 ESG 청년중기봉사단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청년중기봉사단을 모집 선발하고 활동은 마무리했고 지금은 이제 그 보고서 정리 및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 봉사단 활동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라인으로 봉사단을 세팅했던 사례여서 이거 자체에 대해서 좀 유의미하게 보는 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여기에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저도 나름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용들을 발전시키고 있는 게 좀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적정 기술은 흔히 제가 강의할 때 설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낚는 방법을 알려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낚싯대더라고요. 생각보다 낚싯대가 좋으면 1시간에 2마리 잡을 걸 1시간에 10마리, 20마리도 잡을 수 있는 게 낚싯대의 효능이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적정 기술의 키워드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현지에 적합한 적정한 수준에서의 기술. 이게 왜 필요하냐면 하이테크 기술은 배우고 또 익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장비나 인프라가 필요해요. 하지만 적정 기술은 전기 에너지가 필요 없이 접근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고급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서 수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적정 기술 다양할 수 있는데 솔라 랜턴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적정 기술로 포함돼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라이프 스트로라고 해서 빨대를 이용해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필터 기능을 해서 그걸 지속 가능하게끔 하는 것들도 대표적으로 소개됐던 케이스거든요. 그런 것들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